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진우 CP 가맹정보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CP 등급평가 설명에 참여해 주신 각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CP 담당자분들께서도 25년 CP 등급평가 업무 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오늘의 설명회가 CP 등급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식순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명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김영 사무관님께서 25년도 CP 등급평가 고시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해 드리겠으며 이후 해당 안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시간 휴식을 취한 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CP 등급평가 25년도 CP 등급평가 일정 및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CP 등급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규영 부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부원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P는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 시스템을 갖추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거래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보에도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CP 등급평가는 이러한 기업 및 기관들의 CP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CP 운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은 2010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 등급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매년 평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매년 설명회, 심포지엄 및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CP 제도의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CP 등급 평가 법제화 원년이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CP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년 대비 신청 기업 수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조정원은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금년도 CP 등급 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총괄표를 도입하여 실적 제시 명확성과 보고서의 체계성을 높여 평가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각 평가 단계별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년 대비 빠른 결과가 통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CP를 처음 도입하거나 CP 등급 평가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집단 및 지역별 맞춤형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적극적인 대면 교육과 확산 활동을 위해 CP 문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서 CP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CP 등급 평가 제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에서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유규영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본 설명에 저희 조정원 상생협력실 한정원 실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세션,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김영 사무관님께서 25년 CP 등급평가 고시 관련 주요 변경 사항들을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요 설명에 앞서서 제가 저희 기업 관계자분들께서 유인물을 들고 계신데 그 유인물 안에는 이 지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님, 이제 PPT와 사무관님의 말씀을 좀 경청을 좀 해주셔야지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김혜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CP 법제화하면서 시행령, 공정거래법 시행령하고 CP 운용고시를 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24년도 등급평가를 한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등급평가 결과랑,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업이나 이제 CP 평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이제 그 건의사항을 해주신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CP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CP 운영 고시를 개정해 보자. 이게 이제 큰 방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크게 개선한 방향을 오늘 말씀드릴 걸 살펴보면 먼저 저희가 이제 CP 운영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그 평가 기간, 평가 신청 단계나 아니면 이제 유효 기간 중에 법 위반에 따른 이제 등급 조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점수 감점제로 이제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조사 중이면, 현재 조사 중이면 등급 평가 중이 그 등급이 보류가 됐던 거를 작년에는 안건이 상정되면 이제 등급이 보류되는 것으로 개선을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등급 보류라든가 이제 미부여하는 거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점 부분을 조금 이제 현재 기준 최대 8점인데 이 부분에 이제 가점 항목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분쟁 조정 기구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점 기준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현재 등급별 6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 점수를 조금 상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인별로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을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 평가 절차가 서류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기업에 대해서 현장 평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가진금 강경이 예상되는 등급의 업체에 대해서 이제 그 심층 면접 평가로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도 이제 평가 순서도 이제 조금은 바꿔서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기 전에 현재 지금 요 부분의 CP 운영 고시 개정상은 아직은 이제 뭐 행정 예고라든가 이런 건 아직 안 된 상태이고 현재 이제 결제까지만 마무리된 상태이고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3월 초에서 이제 행정 예고라든가 이제 그 이후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지금 등급 평가를 아무래도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설명을 듣고 하실 텐데 고시 개정을 통해서 요번에 등급 평가를 들어오시는 기업들에게는 고시 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최대한 일정을 좀 당겨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지금 CP 운영 고시에 의하면 그 평가 단계에서 그 평가 신청 직전 연도 1년, 그 다음에 평가 신청 기간 중 당해 연도 1년, 그러니까 최대 2년 사이에 그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관련 법규 10개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조치 수준에 따라서 최대 2단계까지 이제 그 평가 받은 등급에서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 단계에서는 가진금은 한 단계, 그 다음에 시정, 조사 방해에 따른 가태료는 또 한 단계, 그 다음에 고발은 2단계로 내려갔었는데, 이거를 평가 단계에서는 그
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가징금, 고발, 그다음에 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분은 다 동일하게 그 점수 감점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3점으로 해서 이제 그 평가 받은 점수에서 3점을 이제 차감을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3점이 어떤 등급을 한 단계가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너무 이러면 그 사실 어떤 CP 자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자고 하는 건데 법 위반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법 위반이 없이 CP를 잘 운영하는 기업하고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여전히 할 수가 있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기존의 평가위원회를 조금 이제 강화해서 평가심의위원회로 이제 개편을 해서 평가심의의 위원분들이 기본은 점수 감점이지만 어떤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라든가 어떤 파장이 상당히 큰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을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남겨놓을 건데 그게 어떤 기존에는 당연 등급이 조정됐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점수 감점제로 이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기존의 등급 조정이 평가 단계에서도 이제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평가 등급을 받고 그 등급이 2년간 유효한데 그 유효 기간 중에도 이제 그 법을 위반하게 되면 똑같이 가징금이나 고발은 아까 한 단계, 두 단계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 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는 등급이 무효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마찬가지로, 가징금하고 고발은 그냥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등급을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향할지 아니면 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지를 그렇게 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는 아무래도 그 CP를 잘한다고 해서 등급까지 받은 기업인데 유효 기간 중에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는 그 부분은 유지를 해서 등급이 이제 무효 사유로는 2대,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급 기존에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등급 평가가 했는데 잠정 등급이 A 등급을 받았지만 그 등급을 부여를 하지를 않고 그 상정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최종 의결이 나면 그때 이제 그 의결 조치 수준에 따라서 가징금은 한 단계, 뭐 고발은 2단계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최종 등급을 부여하는 게 이제 등급 보류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조금 이제 CP 활성화하고는 조금 이제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해서 심사 보고서가 상정이 됐다고 해서 이제 등급을 보류하거나 미부여하는 거는 아예 이제 폐지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작년에 등급 평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AA를 받게 되면 그 가징금 강경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그 등급이 보류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가징금 처분이 났다 그러면 실제 그 AA 등급으로는 한 단계가 내려가기 때문에 A 등급이 돼서 그 이후에 가징금 강경 혜택을 볼 수 없는 등급이 되지만 이 등급 보류가 폐지가 되면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AA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대로 등급을 받을 거고 그 통상의 다른 이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업체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연말까지 이제 등급이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가징금 강경의 이제 그 발생이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걸 가정을 하니까 그런 거지만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도의 그 개선에 따라서 실제로 강경을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점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그 연속 신청 평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등급의 아까
기준 점수가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행 이제 가점 부분은 대부분 유지를 하고 하되 그 협약이행 평가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약이행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서 그 CP 등급 평가를 올려 들어오고 하면 25년도에 CP 등급 평가를 받으시려면 그 24년도에 직전 연도에 협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게 되면 1.5점을 원래 등급 평가 CP 평가에서 가점을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를 받으셨다 그러면 CP 평가에서는 1점을 가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지금 협약이행 평가가 하도급, 대리점, 유통, 가맹 4개 분야가 있는 거고 그 분야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그렇고 또 역으로 CP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CP 우수 기업에 대한 이제 그 가점도 하도급, 대리점, 유통, 가맹 4개 분야 다 동일하게 CP 등급 평가에서 A 이상을 받게 되면 0.5점, 그 다음에 AA는 1점, 트리플 A는 1.5점에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요 기준을 개정을 할 거기 때문에 협약이행 평가 우수기업 가점은 바로 반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등급평가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은 그쪽 기준을 개정을 해줘야 돼서 그거는 올해 안에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또 하나 이제 위에는 이제 가점을 신설한 거고 가점 기준은 이제 조정을 한 건데 기존에 이제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 가점을 설치에 따른 거는 0.7점 그다음에 접수나 운영에서 0.3점을 배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그냥 그 접수나 운영 부분이 상당히 이제 구분이 안 돼서 실제로 그러면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분쟁이 발생돼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한 거에 대한 어떤 조금 차등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점수는 1점 동일한데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면 기존 0.7에서 이제 0.4점으로 조금 내리고 접수를 어떤 분쟁 조정권을 접수를 했다. 그럼 0.2점. 그다음에 실제 처리했다 그러면 0.4점으로 해서 개선해서 전체 점수는 변경이 없지만 어떤 분쟁 조정을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제 바꿀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준 점수 변경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이제 그 기존 지금 6등급이었고 트리플 A에서부터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D까지였네요. 이제 그렇게 등급이 있는데 2019년도부터 보니까 2018년 그 정도까지 해도 트리플 A가 거의 없었는데 19년도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트리플 계신 곳 이렇게 두세 개씩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등급평가를 들어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게 이제 등급평가 제도가 2006년부터 이제 사실은 시행이 되고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지표 자체가 크게 바뀌질 않았어요. 작년에 고시를 제정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의 뭐 대기업 기준 68개 평가 지표를 48개로 이제 축소하거나 이제 통합해서 조정하는 것만 있었고 사실은 세부적인 어떤 평가 지표 내용을 바꾸진 않고 그대로 가서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 이제는 상향이 어떻게 보면 등급 점수는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이제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CCM이라든가 협약이행 평가도 최소한 이제 양호나 보통 잘한다고 하는 최저 기준점은 80점. 으로 이제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A등급, AA 등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수 이상 인센티브가 이제 부여되는 등급의 시작이 A등급인데 70점이었어요. 사실은 CP는 다른 데는 다 80점 이상이었는데 협약이행 평가 같은 경우 양호가 85 이상이잖아요. 그거보다도 상당히 15점 이상 낮았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70점을 80점으로 그 우수 들어가는 기업 그 등급을 80점으로 올리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이 A등급과 AA 등급 간의 점수가 기존에는 A등급은 70에서 80점 미만, AA 등급은 80에서 90점 미만이었는데 10등급, 그러니까 10점 차이였거든요,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평가 기업들 간에 분명히 사실은 89점과 80점 아니면 79점과 70점 기업은 상당한 어떤 그 CP 활동을 한 걸 보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10점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업들 간에 잘하고 못함 아니면 좀 못함, 덜함, 덜 잘함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A 등급과 AA 등급은 5점 구간으로 해서 두 가지는 이제 조정을 할 거고요. 기존에 이제 트리플 A는 저희가 이제 최근 5년간 이렇게 따져보니까 95점 이상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트리플 A까지 사실 이제 95점으로 이렇게 올리면 기업들한테 이게 CP 활성화하고 조금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트리플 A는 기존 90점 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A등급과 AA 등급의 점수를 이제 기본 80점으로 올리면서 5점 이제 간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B라든가 이런 건 다 기준점이 지금 A가 80점이 되니까 이제 B등급은 80점 미만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크게 이제 그 점수 구간은 이제 나중에 이제 행정예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바꾼 거는 요거는 이제 고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행정상의 이제 그 운영 사항인데 신청 기준을 조금 바꿨습니다. 현재 CP 고시에는 사업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를 가진 사업자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법인으로만 받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협약이행 평가나 CCM과 다르게 CP는 이제 가진금 강경도 들어가면 가진금 강경이 들어갈 거는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의 피신인은 그 법인 내 사업부가 아니라 그 법인 이제 이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 가진금 인센티브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피신인을 이제 확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법인으로 등급평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도 협약이행 평가 같은 경우에 최대 인센티브가 직권조사 면제인데 그 인센티브를 적용을 할 때 그 법인 내에서 사업부로 들어오면 그 직권조사 문제 같은 경우 그 법인이 아니라 협약이행 평가를 들어온 사업부로 해서 이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인센티브의 적용 대상이나 가진금 강경이나 아니면 피신인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정하냐인데 피신인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 항상 나가던 대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가진금 강경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업의 그 사업부가 이제 등급 평가를 들어와서 트리플 A를 받았다. 그리고 그 어떤 그 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그 등급 평가를 들어온 사업부의 법 위반 행위로 어떤 가진금을 받게 됐을 때만 그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법인 내 다른 어떤 사업부의 위반 행위로 그 법인이 가진금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다른 사업부는 CP 평가를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인은 가진금 강경의 혜택은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은 다 사업부별로 하되 그 적용은 그 사업부가 들어온 그거를 평가 결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협약이행 평가를 법인이 들어오지 않고 어떤 그 법인 내 사업부가 들어왔다. 근데 등급 평가는 그 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법인은 협약이 우수 가점은 못 받겠죠. 그러면 그 법인도 만약에 협약이행 평가 다른 가점을 받으려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그 우수 이상을 받고 CP 등급 평가에서 그 법인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가점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그 지금 표시해 놓은 거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각 사업부별 CP 운영 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율준수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부 전체에 대한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평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법인 안에 사업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업부의 실적으로만 할 것이고, 근데 만약에 법인이 들어왔으면서 특정 사업부 안에 실적만을 제출한다면 그건 전체 법인의 평가로 받기는 어려울 거로 이제 아마 평가위원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 순서를 기존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류 가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개 기업이 평가를 들어와서 전체 그 58개 기업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가고 서류 가점 평가 현장 평가 점수까지 다 집계한 이후에 가시는 강경이 AA 이상 등급이니까 그 등급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심층 면접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원래 이제 등급 평가를 들어오시면 먼저 서류 가점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60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럼 60개 기업에 대해서 다 2차적으로 이제 대면 평가를 먼저 평가위원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면 평가는 이제 그러니까 평가를 들어온 모든 기업들이 다 대면 평가까지는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면 서류 가점 평가하고 대면 평가해서 결과 85점 이상이 이제 예상되거나, 아까 지금 85점은 아까 지금 이제 고시를 배정하게 되면 A 85점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85점 이상이 예상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평가위원님들 중에, 이 기업은 조금 내가 그 서류를 봤는데 한번 하고 대면 평가까지는 했지만, 직접 한번 기업의 현장까지 좀 가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평가위원이 이제 확인한 기업 해서에 대해서만 현장 평가를 진행하는 거로 이제 절차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저희가 고시 개정할 거는 이제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요거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이게 어떤 행정 예고나 뭐 이렇게 된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서류 준비하고 해서 3월 초에 행정 예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절차 진행해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도록 이제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하나식템의 장롱 과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어디 계신지는 어디 계시는데? 하나시스템의 장송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질문이 있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경에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한 10월 정도에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올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는데 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가점이 올해 평가 결과가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이미 그 발표가 나서 뭐 나온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렸지만 등급 평가를 저희는 이제 곧 3월에 접수를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 평가가 이제 곧 이제 접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시작될 거고, 그 올해 25년도 CP 등급 평가를 들어와서 여기서 가점을 받으시려면 작년도 아까 협약이행 평가가 9월인가 뭐 10월에 결과가 나온 그때 이제 협약이행 평가를 받은 거를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등급 만약에 협약이행 평가를 받으시고 내년에 그러면 이제 CP 등급 평가를 들어오신다 그러면 올해 협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등급 평가 들어왔다. 그럼 그때 이제 가점을 받으시는 거고, 올해 이제 등급 평가를 이제 받으셔서 가점을 받으시려면 작년에 이제 협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되신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확정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거는. 이 부분은 예. 근데 이제 다만 행정 예고나 이제 그런 이제 최종 뭐 이게 땡땡 된 거는 아니라서 제가 뭐 완전 확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행정 예고 과정에서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요 고시를 개정하면 전원회의를 이제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혹시나 뭐 조금씩의 변 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공정위 안에서 이제 그 기행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작가와 다 협의하고 다 마무리를 한 상태 이후에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변경 없이 진행은 될 거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오늘까지는 한데 나중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유효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협약이행 평가는 매년 들어와서 그 등급이 이제 매년 있는 거고, 저희는 유효 기간 나중에 이제 그거 가점 부분을 실제 적용할 때 그 부분 조금 고민이나 뭐 조금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대로 다 진행은 될 겁니다. 예. 질문이 어떤 순서로? 예, 뭐. 예, 안녕하세요. 저는 GS 리테일의 구나율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협약이행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하나의 법인이지만 사업 유형별로 작년에 협약이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가점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법인 내 사업부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죄송한데 그 법인으로는 협약이행 평가를 들어가지는 않으셨을까요? 지금 제가 어디신지 조금 눈을 마주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답변 안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법인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맞는데 사업 유형이 2개가 있었고 따로따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평가 결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 이제 조금 그거 조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나은 점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같은 법인인데 이렇게 2개를 다르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협약이행 평가까지는 잘 몰라서. 저희는 이제 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2개의 사업에서 별도로 협약이행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하긴 요즘 그 그룹 총괄로는 안 받으시고 그 법인 내에 사업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쇼핑, 뭐 마트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받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게 그런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서 사업부별로 들어올 때는 적용이 되지만 총괄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지금 이제 아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GS 리테일 같으면 그게 총괄 법인이라면 거기서 따로 협약이행 평가를 받고 GS 리테일이 법인이 여기에 이제 등급 평가를 들어왔을 때 가점을 부여받는 거고, 그 GS 리테일 안에 어떤 뭐 쇼핑이 있고 마트가 있다 그러면 각각 받은 거 부분을 그렇게 따로 적용을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행정 예고 과정이나라든가 뭐 그런 의견이 좀 많다고 하면 조금은 이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 예. 현재는 설계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조선해양의 그 탁정민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아까 그 평가 점수 조정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거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점수도 변경하실 예정이신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목별로 이제 그 트리플 A에서 이제 F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존에 있는 건 이제 더블 A가 이제 그 80에서 90점 이 사이로 그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항목별로 더블 A라고 해서 81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게 최종 평가에서 이게 그 A로 평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정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거는 안 받고. 네네. 그러면 네. 항목별로 더블 A를 받아도 최종 등급은 A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평가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척도인 거고 등급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 개정안에서 지금 그 표현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서 척도와 등급이 동일시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시 개정안에는 척도 표현이 바뀝니다.
S, A, B, C, D, E, F 이렇게 지금 고시 개정이 될 거라서요. 아예 유한화되는 겁니다. 그 개념 자체는. 그리고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해 봤는데 거기서 A를 받았는데 A로 될 수는 거기는 북한이 당연히 부분에 근데 가중치가 좀 있어서 지표마다 가중치가 있어서 제가 그 점수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평가 이거는 나중에 최종 등급에 대한 등급 기준을 조정을 한다는 거였고요. 평가 척도는 좀 개정을 하진 않을 건데 다만 지금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등급이 트리플 A에서부터 이게 평가 척도 자체가 같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혼선이 있어서 평가 등급의 표현은 트리플 A 이렇게 그대로 두고 다만 거기는 S로 해서 이제 그 부분만 개정할 겁니다. 말하자면 용어를 조금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민대학생 송도라고 합니다. 아까 그 신청 기준을 좀 변경해 주신다고 그러셔서 사업자 기준으로 받으시던 걸 사업 본능지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실적 보고서 제출하는 분량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사업 그 군 나눠진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분량들은 그냥 기존의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업자라는 게 기존 법인 안에 여러 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거를 표현해 사업부라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룹 안에 이제 그러다 보면 기존 고시에 보면 사업자라고 돼 있고 평가증에도 보면 사업자 번호라고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 평가증 등급 평가증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그게 사업자 번호를 가진 그 법인 내 사업자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TRN 이시연 책임입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이고 올해 처음 이제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 평가 그 점수가 바뀐다는 그게 좀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 평가 지표별 가중치에 따른 점수가 예를 들어 뭐 75점이 나오면 그게 뭐 A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이제 저희가 뭐 세 항목별로 예상을 해 보니까 만약에 78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럼 기존에는 뭐 A로 이렇게 그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아까 그 취지가 잘하는 기업들의 변별력이 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뭐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처럼 의욕을 갖고 준비했던 중견기업들에게는 갑자기 10점이 상향되는 게 굉장히 큰 허들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뭐 회사 전사 KPI나 또 그룹사에 보고된 기준으로는 A등급 이상을 맞았을 때 뭐 저희가 KPI에 좀 뭐 그런 가점이 있나 이런 기준들을 정해 놨는데 갑자기 이게 10점이 오른다고 하니까 매우 놀랍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이나 이런 기준이 변경이 되면 유예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두듯이 뭐 26년부터 바꾸시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그, 네. 그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조금은 이제 연말해서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등급이 조금 점수가 너무 이제 기준점이 낮아서 평가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외부에서 여러 가지 그 너무 이제 등급 자체가 상향 평준화돼 있다 한마디로 그런 지적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좀 개정을 좀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도 좀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가는데 어떤 이제 그 기존에 그걸 보고 또 1년간 준비를 많이 하셨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준비해 왔던 거에서 사실은 78점에서 80점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가점도 아무리 이제 또 가점 기준을 또 올리고 그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허들이었던 뭐 그 법 위반 이런 세고 감점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법 위반 없이 하던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뭐 당황스럽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일단 근데 행정 예고 때라든가 이런 의견은 좀 받아보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는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이제 평가 순서 변경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현장 평가 그리고 실증 면접 평가 순서에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변경이 됐고 이 현장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대면 평가라는 게 기존의 실증 면접 평가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보니까 이제 2019년 전에 그때도 사실 이제 3단계 평가였고 그때가 이제 서류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의 진행이었는데 CP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9년도쯤 가면 5월쯤 가면 이게 5개 기업, 7개 기업 거의 한 자릿수밖에 등급 평가를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상당히 이거를 평가 절차를 좀 개선을 해줘서 기업들이 조금 평가받는데 부담을 좀 없애주면 좀 활성화될까 해서 그 기존에 그러니까 대면 평가하고 하던 그 부분을 아예 줄여가지고 서류 현장 평가를 하면서 면접을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서류 평가, 현장 이제 평가에서 이제 면접 플러스 이제 뭐 실사 확인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로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고시를 제정하고 하면서 이게 CP가 이제 어쨌든 가진 강경이 법에 증거가 들어가고 하면서 기업들이 이거를 인센티브를 남용되지 않도록 평가를 조금 더 깐깐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한 단계를 이제 더 실증 면접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하기 상당히 이제 위원님들도 그렇고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의 현장 평가에서 또 면접이 있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서류 평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준수 관리자라든가 이제 실무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출한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업체 라든가 아니면 가진분 강경이 예상되는 업체는 이제 현장 가서 좀 그렇게 당사자는 이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가 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유사하겠지만 대면 평가 진행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그렇죠, 기업이 그렇죠. 있느냐. 나머지 기업들은 좀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대인형 실장 한정원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과거에 제가 이제 12담당 팀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서류 평가한 다음에 대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렇게만 실시했었는데 자 이제 대면 평가를 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작년에 받아보신 분 보시고 있지만 현장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 몇 분이 가셔서 그냥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약간 일시적인 게 좀 많이 이루어졌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으면 대면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관계자들과 다 인터뷰를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서류를 내신 거에 진 여부를 다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리고 평가위원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성향에 따라서 현장 평가했을 때 어떤 분은 그냥 대강 물어보시고 그냥 오케이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꼼꼼하게 봐서 해서 현장 평가위원회에 따라서 점수 등급이 좀 분배되는데 그걸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면 평가 때는 많은 평가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각 분야 총 우리 4개 분야에 있으면 각 분야별로 인터뷰를 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4분야 한꺼번에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평가위원들이 따로 강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각의 자기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처음평가 줬던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객관적이거나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들어간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장 평가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업들이 우리가 나가게 되면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면 평가 끝나고 그 점수를 반영해서 현장 평가 확인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포스코 스틸리온 임용욱 과장입니다. 대면 평가할 때 그러면 저희 그 평가를 받는 분은 자율준수 관리자가 되는 건가요? 딱 자율준수 관리자라고 한정은 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자율준수 관리자라고 한정은 하지 않았고 자율준수 관리자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자율준수 관리자가 오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는 글쎄요, 평가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질적으로 예전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상 질문을 미리 준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다 오픈 시험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평가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관련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백화점 배병준 책임인데요. 방금 말씀 주신 답변에서 그러면 일단 자율준수 관리자분이 반드시 이 대면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권고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실질적인 평가상의 자율준수 관리자의 참여 여부가 어떤 정성적인 그런 어떤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있는 거에는 어떤 그런 추후에 지금 대면 평가에 상세한 일정이나 아니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오해나 뭐 그런 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어떤 대면 평가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심층 면접 평가 자체도 사실 현장 평가 갔을 때 기존의 진행이 자율준수 관리자들이라든가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이걸 얼마나 잘 인지하고 인식하고 관심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들의 질문 항목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그 평가를 받으시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대면 평가를 받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근데 다만 규정에 자율준수 관리자라고만 해버리면 실제 그때 그분의 어떤 일정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등일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다만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그 부분은 지금 사무관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절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션 2번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제적으로 진행도 하기. 네, 부담받히는 김태훈이라고. 네네. 아까 협약 이행 평가 결과 반영에 대해서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랑 하도급 둘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공정위 조사 받으면 이제 심사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점수 감점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그 결과가 조치 처분이 뭐 경고도 있고 과징금도 적고 크고 있고 뭐 법인 고발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3점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한 개 사업자 지금 대리점이나 하도급 둘 다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러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어쨌든 중복으로 되진 않고 한 개는 뭐 최우수, 하나 우수해서 중복을 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것만 인정을 하든지 그거는 어떤 게 기업 입장에서 난지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아까 감점제는 기존의 등급 조정이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아예 해당이 안 됐고 가징금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조치 수준은 동일하게 가징금이나 고발, 그 다음에 평가 단계에서 이제 가징금 고발, 그 다음에 조사 방해에 따른 가태료 부분 이거 세 개 다 상관없이 그냥 점수 감점제로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끝나고 유효기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법 위반에 따른 가징금이나 고발은 기존에 이제 등급이 조정되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고 다만 이제 유효기간
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는 무효 사유로는 그대로 뒀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 감점제로 하더라도 어떤 그 법 위반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막 일으키거나 어떤 사회적으로 너무 파장이 큰 어떤 법 위반일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등급을 기존의 점수 감점제지만 등급을 좀 내려는 것까지 필요할지는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존에 하고 같이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가진급 이상부터. 예. 지금 그리고 그러면 질문 하나만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잠시간 한 10분가량 휴식을 취한 후에 3시 반에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가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25년도 CP 등급평가 일정 및 등급평가 절차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지금 처음에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지금 1세션에서 김현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고시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 앞에 띄워놓은 PPT와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지금 개정 반영된 PPT는 저희가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목차는 처음으로 이제 CP 등급평가 변경사항 아까 약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등급평가에 관련된 내용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등급평가별 개요 및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그리고 등급평가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평가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저희 평가에 관련돼서 3가지입니다. 실적 총괄표 도입, 그리고 평가 단계 순서 변경, 갑점 항목 추가 및 변경. 요거 약간 다 사실 앞에 2개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총괄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지난 포럼 때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때 요약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썼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설명드린 걸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제 실적 보고서가 방대하고 신청 기업이 좀 늘어나면서 평가의 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된다라는 이제 평가위원님들의 좀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적 총괄표라는 게 도입하게 되었었는데 기업분들이 약간 좀 부담을 느끼셨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부분은 새롭게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실적 보고서상 약간 좀 산발적으로 있는 정보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관점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포럼에 얘기를 드렸을 때는 최대 15페이지 이내로 이제 설정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좀 의견을 좀 들어서 이제 저희가 대기업 공공기관은 12페이지 이내, 그리고 중견 중소는 최대 10페이지 이내로 좀 더 간략하게 쓸 수 있으시게 이렇게 좀 페이지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단계 순서 변경, 아까 말씀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김영 사무관이 정확히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일자는 아마 지금 계획상은 6월에서 7월 사이일 것 같고요. 이건 뒤에서 이제 대면 평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평가 가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오늘 질문도 많이 나오셨고 해서 아마 그 김영 사무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경이 된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행정적인 부분인데요. 가점 항목 확인서 제출이라는 걸 저희가 좀 이번에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가점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는 신청한 기업들의 이름을 보고 저희가 가점 내용을 갖다가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해서 기업들한테 이게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가 워낙 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분들에게 저런 가점 신청 내역에 대해서 항목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할 때 요청을 드릴 겁니다. 작성하는데 1, 2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체크만 하시면 그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점 항목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내년에 2026년에 하실 때는 올해 어떤 참여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설명회든 포럼이든 심포지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증빙 같은 것들을 남기시고요. 그 증빙을 다음에 하실 때는 좀 포함을 해서 신청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확인하는 데 또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증빙을 좀 이렇게 갖추고 있으시는 게 다음에 신청하실 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P 등급 평가 개요이 이제 평가담의 주요 내용인데 개요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CP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기업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요 평가는 그런 CP를 도입 운영하는 기업이 저희 원에 평가 신청한 평가를 신청하고 그것을 이제 CP 운영 실적 등을 이제 평가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고 뭐 이제 저희는 평가 기관이긴 하지만 평가 자체는 그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이제 CP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20인에서 60인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평가 절차는 뭐 신청, 자료 제출, 뭐 서류 대면 현장 그리고 점수 등급 산정되고 평가 등급이 이제 공정거래로부터 공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이제 저희는 뭐 CP 등급 평가라는 것은 이제 결과 뭐 크게 4차원으로 좀 분화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대기업 48개 지표, 뭐 중견 중소 40개 지표, 공공기관 47개 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부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5개년 이제 신청이 사실 김혜영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 전만 해도 되게 뭐 개수가 한 자릿수의 개수였었는데 저희 홍보 저희 내부 기관의 홍보 플러스 CP 법제화로 인해서 작년에는 58개 기관이 좀 신청을 하게 되었고 올해도 저희 예상으로는 그 이상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가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저희 신청 기간은 지금 3월 7일부터 3월 28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이번 주 중에 홈페이지나 배너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리 가신청서란 개념을 받습니다. 이 가신청서란 개념은 왜 받냐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 소요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신청 소요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신청서는 처음 신청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좀 받는 것으로. 근데 가신청서라는 게 달리 내용이 많은 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저 가신청서 작성이 있는데 음영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저건 5분 이내에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먼저 제출해 주시면 일단 신청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인을 하고 물론 마감일까지 정식 신청서랑 비용 그다음에 평가 자료를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자료라는 건 실적 보고서랑 자유주주 편람 실적 총괄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실적 총괄표 작성을 이제 저희가 2월 초에 그런 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식을 공유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게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렸고요. 분량 이내기만 하면 작성량에 따라서는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점 항목 확인서 이것도 제출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생략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신청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2024년 평가 신청 기업인 경우에는 희망 생략 지표를 선택해서 해당 지표 평가 생략 및 그렇게 됐을 때는 24년 이제 평가 연도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하는 거겠죠. 이제 동일 지표를 계속 연속해서 생략 지표를 하는 건 안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 CP 도입 운영 지원안 이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24년도에 그 협력 업체가 CP 등급 평가를 신청해서 B 등급을 취득을 해야지 이번에 그 가점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 이제 협력 업체가 여러 업체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그 지원을 가장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그거는 당연히 협력 업체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저희가 뭐 신청서 상에 뭐 저 기간 내 최근 2년간 기간 내 그 내용들을 적시해 주시면 되고요. 뭐 실적 보고서 뭐 내용 유의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준법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거래 CP다 보니까 공정거래 관련된 내용과 필수 법규 이런 부분을 좀 적절히 이제 배분을 잘 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뭐 계속 안내 드리는데요. 이 페이지를 저희가 설정하게 되는 것은 뭐 매번 설명드리지만 이게 뭐 워낙 지금 신청 기업도 많고 이제 자료가 방대해지다 보니까 어떤 이제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기준점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런 서로 이제 그 어떤 부분들은 너무 그 최대 범위가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최대 범위라는 걸 마치 다 써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듣고 최대한 저희가 뭐 적정량을 뭐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지켜주시고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이번에 좀 평가위원님들이 좀 강하게 요청을 드렸었고 물론 이제 쓰다 보면은 약간씩의 뭐 오차가 발생해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되게 뭐 페이지가 300페이지인데 뭔가 한 30-40%가 오버돼서 이제 작성된 기업들도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요, 위원들이. 그래서 분량을 좀 조율을 잘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가독성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의견을 주셔가지고 좀 가독성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보고서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 이게 여기 또 질문이 많으시던데 이제 실적 보고서에 뭐 어떤 디자인을 많이 넣으면 뭔가 가점이 있는가 문제가 뭐 어떤 가점이 있던가 뭐 어떤 혜택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뭐 가독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뭐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제 대기업 기본이 660이고 이제 공공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20,330 이상은 660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평가 비용이 면제되고 직전 연도에 트리플 A를 취득한 기업 경우에도 이제 평가 비용이 면제됩니다. 아마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연속 신청 기업에서 좀 인센티브로서 이제 평가 비용 기준에 따른 평가 비용에서 3분의 1이 감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데 서류 평가는 아까 뭐 다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평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이제 실적 보고서와 자유주준 편람을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일종의 이거는 형식 평가입니다. 사실 이건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 평가를 하고 그 형식 평가에 따라서 형식이 갖추어졌으면 그 실질이 어떻게 되는지를 대면 또는 현장으로 가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게 평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평가 가이드라인은 위에 저 평가 기준이라는 건 저거는 등급이 아니라 척도입니다. 척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척도 지금 저기는 바뀌어 있는데 이게 고시 개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시 개정 전에는 저 척도가 그냥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B, C, D, F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급과 척도가 이제 약간 혼돈될 겁니다. 마치 동일한 것처럼. 동일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그런 혼동이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지 개정 사항으로서 S, A, B, C, D, E, F로 개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형식을 맞추게 되면 이제 형식 서류 평가를 하게 되고 부분에 이제 가점 부분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협약 이행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점 제출하신 가점 항목 확인서와 증빙 자료를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가점을 책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가점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대다수라서 뭐 연속 신청 가점이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CP 도입 이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요 가점 항목 3번의 확산 기여 부분을 이번 25년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와 이 어떤 실적 보고서 내용을 가점으로 특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어떤 이것이 뭐 직전 연도나 어떤 행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기준점을 저희가 설정해서 인정 행사를 갖다 특정을 해드리는데요. 올해는 이걸로 특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홈페이지에 게시될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분쟁 조정 관련 부분도 0.4점, 0.2점, 0.4점. 계속 뭐 말씀드리지만 자율 분쟁 조정 기구라는 거는 그냥 회사에서 임의로 설정, 그러니까 본인들의 뭐 법이든 본인들의 기준으로 설정된 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 여부를 자율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필수 법규를 법 위반을 어떤 조정하기 위한 자율 분쟁 조정 기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자율 분쟁 조정 기구 안에 필수 법규에 대한 위반도 조정할 수 있고, 뭐 공정거래 관련 법규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절차나 단계를 만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도 계속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대면 평가, 이 서류 평가 끝나고 나면 대면 평가를 진행하는데 아까 김영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 평가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뭐 사실은 2019년에도 있었었고 그 전에도 대면 평가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 작년에 심층 면접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절차는 심층 면접 평가와 유사할 겁니다. 유사할 거고요. 왜 그러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정된 시간 안에 전체 기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일정 같은 것들을 뭐 아주 특별히 기업 맞춤형으로 조율 드릴 수가 없어요. 조율 드릴 수가 없고 어떤 날짜를 특정해서 뭐 몇 개의 날짜를 특정해서 바로 오시게 그렇게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CP 자율준수 관리자가 의무 참석이 어려운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CP 등급 심층 면접도 동일하게 저희가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 불과 몇 달 전에 그 부분에 비슷하게 어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좀 저희 평가위원님들과 조율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더 면접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전 질의 전달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뭐 일정이나 장소는 좀 추후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면 평가를 하고 나면 여기 좀 생략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대면 평가 서류 가점 대면 평가 결과 이제 고시가 개정된다는 걸 전제하에 그 AA 이상 85점 이상이 예상되는 기업 또는 뭐 서류 평가에서나 대면 평가에서 위원들이 보시고 어떤 뭐 다수 위원들이 어떤 이 기업은 현장을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기업의 경우 그 기업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저희가 현장 평가를 나간다. 현장 평가는 뭐 원래 기존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그것은 이제 뭐 일부 회사들만 한 달 반 이렇게 나갈 거니까 사전에 가능한 날짜를 다 조율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뭐 현장은 단순히 인터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 다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서 뭐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 다 확인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려달라고도 합니다. 그런 부분과 업무 프로세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평가위원님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는 위원님도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운영 상황과 이게 실적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하시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계속 요청하실 수 있어요. 다 그 추가 자료를 뭐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달라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일단 사전 질의가 일단 나갈 예정이고 그 사전 질의를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나면 거기서 파생 질의 거기서 추가 질의가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시간은 뭐 올해 진행했었던 때 봤을 때 2시간 전후로 진행이 돼 왔었고 이것은 이제 뭐 몇 년간 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제 산정하고 나면 이제 최종 평가 점수는 왜 각 평가 지표별 점수가 있고 지표별 가중치가 있는데 조 점수라는 개념 자체가 서류 맨 처음에 점수를 잠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면 평가, 현장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조정을 하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가점을 더하는 거고요. 그럼 그 최종 평가 점수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등급은 이제 그 점수에서 아까 그것도 김혜영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수에서 밑에 최종 평가 점수에서 최근 2년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감점을 적용하는 거죠. 최대 3점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는 형태. 그런 걸 통해서 제 등급이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일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월 7일부터 28일 그리고 서류평가를 4월에서 5월 대면 평가 같은 경우는 6월에서 7월인데 최대한 6월에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아마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일정과 저희 평가 일정이 앞에 서류평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이제 7월 8월에 현장을 가고 9, 10월에 이제 공정위 보고를 해서 통보가 되는 걸로 통보를 최대한 좀 당기려고 해요. 무조건 10월 안에 조금 하려고. 근데 이제 기업이 더 늘어나니까 일정을 좀 더 막 당기면서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가 이제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평가 최종 등급 평가 통보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 자료 같은 거 요거는 이제 실적 보고서 저희 제출해 주신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게재를 했고요. 질의응답에 대해서 이제 뭐 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셨어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오늘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이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외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예.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필성유의 안선근 과장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그 이번에 신설된 그 요약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제가 기존 양식에도 이제 뭐 최근 2년간의 실적 내역 요약 이렇게 정리한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부터는 이제 거기에 빠지고 아예 저 실적 요약표로 다 이제 요약해서 다 모아서 한 번에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약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마 정확히 똑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목차를 확장한 경향이 있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실적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강조하는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쭙고 싶고 저 분량 안에서 저 분량을 포함해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300페이지 안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저건 별도입니다. 별도로 12페이지에 나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에 지금 실습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보고서 작성할 때 항상 고민인 부분이 이제 가독성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게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이제 화면상으로는 일단 제 글씨가 다 보인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이제 과연 이제 판독을 하실 수 있을지 이게 약간 저희도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저희게 가독성이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도 파일을 다 봤잖아요. 파일로 제출하시는데 어떤 파일을 보면은 이게 PDF 파일을 뭐 이게 약간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는 확대를 했을 때 안 깨지거든요. 안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은 없으세요. 근데 결국 그분들도 그 종이 출력물로 보지 않아요. 평가할 때는 파일로 다 보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확대했을 때 깨지는 것들이 같은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얘기를 하시죠. 예. 이제 볼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일단 네. 왜냐하면 저희가 출력물로 드리지는 않아요. 일단은 파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파일을 확인한다는 거는 화면으로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건데 확대를 했을 때 깨지는 부분도 많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대면 평가 그가 이제 인터뷰로 진행된다고 해주셨는데 그 대면 평가 당시 정말 인터뷰만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현장 평가는 제한된 기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정말 이제 만약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가독성이 깨진 이제 자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던 자료들 같은 걸 이제 준비를 해와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하면 추가로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함께 진행 가능할지 그것을 요청을 하시면 뭐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그렇게도 가능은 하시겠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렇게 가능할지는 좀 시간적으로는 가능할지 제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저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입니다. 저희 CP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여러 가지 제도들이 오늘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정의 건의학건 별도로 하고 절차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마지막에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이 절차가 없거든요. 근데 아시지만은 뭐 연속 가점도 연속 그 평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점 평가라든가 등등해서 이 하다 보면 평가에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가 내용하고 점수하고 너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혹시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점에 대해서 참 말씀하신 거예요. 가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전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의 오류를 저희가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업체랑 얘기를 해서요. 보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체 점수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뭐 사실 이거는 뭐 평가 기간이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평가 기간에 사무국의 팀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평가라는 게 그 저희가 수십 명의 그 위원님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말고 정량 평가는 아니거든요. 정성 평가다 보니까 정성 평가의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행위가 사실은 협약이랑 좀 다릅니다. 협약은 당연히 이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정량 평가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외부 전문가가 정성 평가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뭐 보정하는 과정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예,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평가 순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과 김영 사무관님께서 이 평가 순서 변경이라고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용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혼선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17페이지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인 건가요?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좀 다시 순서와 평가 대상 회사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일전에 제가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 자료는 개정 전에 반영된 자료입니다. 개정이 반영이 안 된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은 주신 거 기준으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처음 할 때 네네네. 개정 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분이고요. 이 내용은 김영 사무관이 설명한 거가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예. 네, 그 한 가지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25년도 등급평가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는 저희 24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25년 3월에 신청하는 그 등급평가에 모두 반영돼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변경 사항 말씀.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아까 김영 사무관님이 고시 개정을 이번에 해서 반영을 바로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동일하게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도 어쨌든 그 CP 등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에 등급평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점수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상향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 연중에 좀 먼저 이렇게 만약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 좀 공지를 해주실 수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질문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미리 공지가 되고 공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행정적으로 조금 처리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뭐 공정위 이제 담당 직원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치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도 결과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많다 보니 그 결과치 자체가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제 기준 어떤 부분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이제 뭐 결과치를 놓고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연중에 바뀌어서 뭐 내년부터 바로 반영되겠다. 뭐 시간을 좀 텀을 유예 기간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저희로서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뭐 공정위 입장에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점수가 상향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뭐 유예 기간을 둔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부분인 제가 거죠? 고려 아까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 고려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일단 시간이 뭐 딱 4시가 돼서요. 그러면은 혹시 질문이 또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그 저희 뭐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